오늘 함께 분석해볼 주제는 고통의 알고리즘입니다. 참 이상하죠?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우리는 결국 비슷한 종류의 고통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내부의 작동 원리를 한번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왜 나는 항상 비슷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왜 내 인간관계는 늘 비슷한 패턴으로 끝나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테리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의 원인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 인물 탓으로 돌리곤 하죠. 하지만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고통은 사실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그냥 외부에서 찾아온 어떤 불운처럼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 진짜 모습은 우리 내부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패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지 않나요? 늘 비슷한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고 또 비슷한 지점에서 좌절을 맛보고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어김없이 감정이 폭발하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후회마저도 참 익숙합니다. 바로 이게 고통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그냥 당하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통을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설계된 걸까요? 참 흥미롭게도 그 답의 실마리를 전혀 다른 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천 년 전의 동양 철학,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최첨단 현대 뇌과학입니다. 먼저 선학에서는 고통을 이렇게 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우리의 자동화된 조건 반응이다. 일종의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거죠. 반면에 뇌과학에서는 이걸 위험 예측의 과잉학습이라고 설명해요. 생존을 위해 위험을 너무 열심히 학습한 우리 뇌, 즉 하드웨어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른데 결론은 둘 다 고통이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선악의 관점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어떤 일을 겪고 거기에 대해 좋거나 싫은 느낌이 드는 것.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돼요. 그 느낌을 붙잡으려 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 바로 이 반응이 고통의 사이클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하나의 단단한 패턴, 즉 업으로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 체계를 우리는 반응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아주 깊은 상처를 입게 될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각자에게 내장된 이 반응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뇌과학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우리 뇌는요, 생존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과거의 위험 데이터를 현재 상황에 끊임없이 대입합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실제 위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전의 그 고통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현재에 똑같이 재현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설명하는 고통 반복의 메커니즘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우리 뇌와 마음은 이 패턴을 바꾸려 하지 않고 계속 고수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마치 기꺼이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역설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불확실성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뇌의 최우선 순위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행복에 가져올지 모를 그 불확실성보다는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그 익숙함을 택하게 되는 거죠. 참 역설적이지만 이 익숙한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인 이점을 줍니다. 첫째, 예측이 가능하죠. 둘째,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최소한의 통제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측과 통제라는 건 원시시대부터 우리 뇌에게는 곧
생존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진 않아도 적어도 이걸로 죽진 않아 라는 생존 신호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통을 반복하는 건 절대 스스로를 학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분명 효과가 있었던 생존 전략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결함이 아니라 그저 오래된 소프트웨어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고통의 알고리즘을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은 이 알고리즘과 싸우거나 억지로 없애려는데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훨씬 더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힘, 바로 관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싸움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그 고통에 더 큰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고통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자연현상처럼 마치 과학자가 미생물을 들여다보듯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관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고통을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이 고통을 나쁜 것, 없어져야 할 문제라고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안에 그 오래된 알고리즘이 또 작동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알아차려주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관찰은 정확히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익숙한 감정이 확 솟아오르고 늘 하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내놓기 바로 직전. 그 찰나의 순간에 아주 짧은 틈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또 그 패턴이 시작되려고 하네? 라고 알아차리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알아차림은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동으로 실행되려던 알고리즘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국 고통의 반복이란 과거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 분명히 유효했던 생존 전략이 더 이상은 필요 없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관성적으로 실행되는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가 전체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패턴은 특정 조건에 대한 학습된 반응에서 시작합니다. 이 반응은 뇌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생각과 고민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죠. 그런데 왜 하필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냐? 바로 우리 뇌가 새로운 행복보다는 익숙한 고통을 더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고통의 알고리즘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반복되는 고통은 여러분의 실패나 약점의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 어느 시점에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오래된 생존 전략의 흔적이자 잔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동화된 알고리즘에는 공통된 약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찰당할 때 그 힘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 패턴을 그저 알아차리고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바라봐주는 순간 그 맹목적이고 자동화된 힘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분석을 마치면서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자동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그 고통의 알고리즘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알고리즘이 작동하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당신은 이제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